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강남 캠퍼스의 탭스 청해를 맡고 있는 진입니다. 우리 오늘도 12월 적중 예상 특강 진행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특강 강의 들으시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신 다음에요. 탭스 자료실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8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번 문제부터 가볼 거고요. 1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자가 이렇게 말이 들어갔네요. Excuse me, c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필라델피아로 가는 올바른 트레인 플랫폼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말해줄 수 있냐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이제 의문문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간접 의문문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 다른 질문 안으로 들어간 형태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이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 중간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if 이하에다가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사실 말해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트레인 플랫폼에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if 이하에다가 잘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B번이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no라고 했죠. 아니다. 너 올바른 플랫폼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뒤에서도요. 올바른 플랫폼은 opposite side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주면서 B번이 정답으로 떨어졌습니다. A, C, D 같은 경우에 뭐 딱히 어려울 만한 선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면 우리 될 것 같네요. 2번 문제를 우리 바로 들어가 보겠고요. 2번 문제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Number 2. What are you thinking for dinner tonight?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뭐 생각하고 있느냐고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what이라는 지금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의 목적은 뭐예요? 왜 의문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의문사, 의문문의 목적은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요청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뭘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는 저녁으로 뭘 먹을지 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줘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이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정답으로는요. 정보를 제공하던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심플하게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든지 이제 이 두 가지 응답의 틀 속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가 여러분들 궁금했습니다.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 I actually didn't think that would work.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고 있었죠.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시라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시 받아올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말을 왜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저녁에 뭐 먹을 건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답으로 떨어지겠고요. B번은요. B. But I was just there yesterday. 근데 나는 어제 거기에 있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열이 또 받아올 게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라는 장소가 지금 존재하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녁에 뭘 먹을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C가요. C. I'm planning to heat up some leftovers.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으로 들어갔죠. leftover은 우리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을게요. leftover 하면은 남는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뭘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남은 음식을 데울 계획을 하고 있어 라는 거는 그냥 남겨놨던 음식을 데워서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C번이 정답으로 떨어졌습니다. D번도 한번 들어보죠. D. I'll be back shortly to take your order. 여러분들 take your order 하면은 이제 주문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곧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레스토랑에서 뭐 주문하고 주문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녁에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먹고 싶은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정보 제공했던 C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 leftover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어휘니까 당연히 알고 가셔야겠죠.
자, 3번 문제를 우리 빠르게 넘어가 볼 거고요. 3번 문제도 뭐 1번처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문장 이렇게 들어갔네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지원서 중에 하나를 좀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 받을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잡에 네가 어플라이를 하느냐라고 물었네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one? 이라고 하면서 하나 이상의 것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잡이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이상의 다른 자리들도 있느냐고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의문문이지만 사실 평서문이었죠. 의문문처럼 쓰인 평서문이었거든요. 평서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서문의 형태를 띠면서 끝만 올려 읽는 형태의 의문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의문문이 등장할 수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겠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비동사 의문문이 들어간 형태였는데 비동사 의문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yes or no question이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 이상의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하나 이상의 자리가 있다, 없다 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A가 정답이었습니다. 3개의 디파트먼트에서 하이어링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 이상의 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동사 의문문으로 yes or no question이 들어갔고요. yes라고 대답을 해줬던 A가 정답이었네요. 나머지 선지는 어려울 건 없었지만 give a hand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죠. 핸드가 정말로 이제 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help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help를 주는 거니까 도와주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빠르게 4번 문제로 가볼 거고요. 4번 문제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파트 2의 4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Were you still plann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자, 여러분들 물어봤죠. 주말에 여전히 이제 캠핑 갈 계획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요. Yes, of course. 당연히 간대죠. I've already bought all the equipment I need. 본인이 필요한 이퀄멘트를 샀으니까 난 갈 거다. Well, the news just reported an approaching storm. 자, 여러분은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뉴스가 막 리포트 했는데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고 리포트를 했다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평서문이 들어갔습니다. 평서문은 의문문이랑은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죠.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해석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되지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이 남자한테 이런 말을 왜 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남자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스톰이 곧 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은 왜 할까요? 친구한테 그런 말 왜 하죠? 친구가 캠핑 간다는데 야, 비 온다는데 야, 스톰이 온다던데 눈 온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경고하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 경고하고 충고를 했으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경고, 충고를 받아들이든지 혹은 거부하면서 안 받아들이든지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평서문은 항상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잘 응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 A. That's an excellent approach. 그거는 엑설런트한 접근법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비슷하거나 똑같은 어휘를 가져오면서 어휘 혼동 선지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에 대화문에서 나왔던 비슷하거나 똑같은 어휘가 들어가면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일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무슨 엑설런트한 접근법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상한 말 하고 있었네요. B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B. But I'll be returning from my trip very soon. 그치만 나는 여행으로부터 빠르게 곧 돌아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논리가 부족한 선지였어요. 스톰이 오고 있는데 트립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스톰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트립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립에서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거는 사실 관계가 없었거든요.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했던 B번은 X였고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C. Oh no. I guess that means I'll have to cancel. 그러면 나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상대방이 경고, 충고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거죠. 나는 취소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끝났던 C번이 정답이었고요. D번도 들어보죠. D.
We can schedule your visit another day. 우리는 다른 날에 너의 비지트를 스케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는 언제 할 수 있는 말이냐면은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환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오늘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날로 너의 방문을 스케줄 해주겠습니다. 뭐 그럴 때는 이제 D번처럼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응대였죠. 그래서 정답 10번이었습니다. 경고랑 충고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면서 끝나고 있었죠. 자, 우리 이제 파트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 우리 do next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do next 문제의 성격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지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about a customer complaint. 커스터머 컴플레인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I have a customer on the phone complaining about his online account. 온라인 어카운트에 대해서 컴플레이닝 하는 커스터머가 있다라고 이제 소재 정도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냐고? He says he hasn't been able to log in for nearly an hour. 거의 1시간 가까이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Is he getting any error messages?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I'm not aware of any problems on our end. 여러분들 on our end 하면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on my end 이렇게 들어가면 뭘까요? 내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알고 있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He says that the page simply goes blank. 페이지가 계속 블랭크로 간다고. I have some ideas we can try. 트라이할 아이디어가 있다. Why don't you transfer him over to me? 그래서 이제 나한테 트랜스퍼 전화를 이제 돌려줄 수가 있느냐고. All right, thanks. I wasn't sure how to advise him. 그랬더니 이제 트랜스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끝난 거였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do next 문제가 들어갔고요. Question.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do next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do next 문제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화자가 다음에 할 행동이 무엇일지를 추론하는 문제가 do next 문제거든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사실 종종 등장은 합니다.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do next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대화의 뒷부분에서 정답의 힌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으시면은 일반적으로 do next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자가 뭘 하겠어요? 뒷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전화를 남자한테 넘겨주는 게 어떠냐라고 남자가 제안을 했고 거기다가 넘겨주겠다라고 했으니까 transfer call 이렇게 정답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나머지 선지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do next 문제가 나오면은 뒷부분에서 힌트 얻기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4에서는요. 안내 공지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내 공지문에서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는데 코렉트 문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코렉트 문제의 성격은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파악하는 게 코렉트 문제의 성격이 아니에요. 탭스의 성격이 그게 아니죠. 탭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든 디테일을 다 잘 기억하고 필기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쫙 들었을 때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부연 설명을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코렉트 문제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안내 공지문이었고 안내 공지문은 대표적인 두 갈식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갈식인 글도 주제를 딱 처음에 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줄 연결을 하다가 끝날 거거든요. 코렉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주제에서는 문제 낼 거리가 없어지겠고 주제 이하로 들어간 부연 설명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6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Number 6. If I could have everyone's attention, please.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 들으시고 이거 안내 공지문인 것 같은데 라는 감을 잡으시고요. I have a brief announcement to make. 아나운스먼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안내 공지문이었네요. 아나운스먼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서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해주겠고요. On account of some technical difficulties, 여러분들 on account of는 우리 알아놓을게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했나요? our first lecture of the day by Dr. Simon
will be slightly delayed.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될 거라고, 강연이 딜레이가 될 거라고 이제 주제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 공지문은 두 갈씩인 글로 주제가 딱 들어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엮을 거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부연 설명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코렉트 문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연 설명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Rest assured, our technicians are currently working on resolv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working on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rest assured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별표 치고 암기하시고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안심하세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자들이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working on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But it could take between 20 and 30 minutes. 근데 뭐 이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렉트 문제는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필기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이 막 20분이 걸리는지 30분이 걸리는지 40분이 걸리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겠고, 자, 두 번째 부연 설명 가보죠. In the meantime, you may remain in your seats or exit the auditorium if you wish. 여기서 사실 정답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auditorium 하면 이제 강당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너의 시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혹은 원한다면 강당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 부연 설명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세 번째. The snack bar in the lobby is open. 여러분들 스낵바가 러비에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I'll make a second announcement shortly before Dr. Simon is ready to begin.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제 아나운스먼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 세 가지 부연 설명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은 뭐였나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 2번은 시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나갈 수도 있다. 3번은 스낵바가 로비에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Dr. Simon had transportation issues. 트랜스포테이션 이슈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들. 테크니컬한 이제 difficulty가 있다 정도가 들어갔을 뿐이었지 무슨 트랜스포테이션 이슈가 있다라는 말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이 아니니까 X 치고 가시는 거고요.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Each presentation will last around 30 minutes. 각 발표는 30분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굳이 암기하거나 필기할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요. 살살 꼬아져서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답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각 발표가 30분 정도 진행된다라는 말은 사실 들어가지 않았고 고치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정도가 들어갔을 뿐이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들으시고요. 조금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디테일할까? 이런 디테일을 암기하는 게 탭스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모치고 넘기시는 거고 10번은요. C. Audience members may get up from their seats. 이게 여러분들 정답이었죠. 시트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좌석에 앉아 있거나 강당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시트에서 get up,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었고요. D번도 들어볼게요. D. Food is available for sale outside the building. 여러분들 빌딩의 outside, 바깥에서 푸드가 available 한 게 아니었고 러비 안에 있었죠. 그래서 outside가 틀렸고 정답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요. 내가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수월하게 문제 풀고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파트 5 마지막 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 강의문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진통제를 소재로 한 강의문이 들어갔고요.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주제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초반부에 진통제, 페인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소재를 제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주제 문장을 딱 주면서 끝났던 미괄식인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잘 들었으면은 우리 첫 번째 주제 문제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인퍼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퍼 문제는 정말로 인퍼하는 게 아니죠.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추론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론을 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두 번 듣고 추론해라?
그냥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로 추론만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코렉트 문제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정확하게 있을 것이다. 뭔가 막 추론하고 상상하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정확한 정답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Number 7 and 8. Let's think about the impact of over-the-counter painkillers.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조금 잘라볼게요. 일단 over the counter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죠. 별표 100개 치고 암기를 하시고요. over the counter 정말 카운터만 넘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겠죠. 일반 의약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페인킬러, 진통제 영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재였던 페인킬러가 들어갔고 이제 그거의 예를 뒤에서 조금 주고 있었죠. Such as paracetamol, ibuprofen, and aspirin. 뭐 이런 게 있었고요. These are among the most popular medicines in the world. 그러면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약 중에 하나다라고 들어갔고요. As they are taken for a wide range of ailments, from headaches to muscle strains and flu symptoms. 뭐 이런 병에서 이제 많이 테이크가 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에일먼트는 여러분들 우리 알아놓을게요. 병의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병이나 질병의 의미 가지고 있고 많은 종류의 병에서 테이큰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rom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strain은요 염좌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한번 들어보면 However, as many studies have pointed out, 포인트 다 지적을 했다네요. these drugs are not actually effective for the majority of these problems. 대부분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effective한 게 아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For example, taking paracetamol for lower back pain or aspirin for a stress headache has the same effect as a placebo. 그래서 이런 약을 먹는 게 사실 플라시보랑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줬고 계속 한번 들어보면은 You may then be asking yourself why these types of medicine are still so popular. 그러면은 왜 이런 약들이 인기가 있는지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The fact is that for minor ailments, people are usually satisfied with the placebo effect these drugs offer.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그냥 마이너한 병에 대해서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만으로도 이제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The mere act of taking these pills 여러분들 미열 하면은 이제 단순하는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약을 복용하는 그 행위 자체로 results in a feeling of recovery. 이제 회복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네요. Furthermore, over-the-counter painkillers are often combined with non-pharmacological measures.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인퍼 문제 정답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그 오버 더 카운터 페인킬러가 비양리적인 방법이랑 컴바인드가 되는데 그 비양리적인 방법들이 Such as resting or drinking plenty of water 뭐 이런 게 있었고 that actually have an effect.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대죠. 그래서 이 효과가 있는 비양리적인 방법들이랑 컴바인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Even when taking painkillers is not medically advisable, 이제 의학적으로 추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doing so can prevent unnecessary visits to the doctor.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닥터에 대한 방문을 줄일 수가 있대죠. 피할 수가 있다고 했고. And for that, we should be thankful.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부에 이렇게 페인킬러라는 소재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서 끝났던 미괄식인 글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페인킬러를 먹는 게, 진통제를 먹는 게 의학적으로 권해지지 않더라도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들어갔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에서 주제를 잘 잡으시고요. 우리 7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A. They should only be taken for serious problems. 심각한 병에만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됐었죠. 우리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었어요. 심각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 페인킬러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같은 게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번도 들어볼게요. B. They are not as effective as placebos for serious ailments.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한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병 같은 게 아예 사실 우리 지문에서 언급이 안 됐었고요. 그냥 마이너란 심각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 우리 페인킬러 먹는 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X였습니다. 10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C.
They have a useful function beyond their medical effects.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죠?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진통제가 의학적으로 권해지지 않더라도 먹는 것 자체로 그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진통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권해지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주제겠고 그거를 medical effect를 beyond 넘어서 어떤 useful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한 10번이 정답이었습니다. D도 한번 들어볼게요. D. They are the most popular medicines in the world. 가장 인기 있는 메디슨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요. 인기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소재를 설명해 줄 때 잠깐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래서 너무 부분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 C. 자, 다음 문제 인퍼 문제로 가볼 거고요. 여러분들 인퍼 문제는 그냥 코렉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A부터 가볼게요. A. The placebo effect of painkillers can be dangerous. dangerous 할 수 있다? 아예 안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말 아예 안 들었으니까 그냥 X 치고 가시는 거예요. X였고 B번은요? B. Doctors are becoming more willing to prescribe painkillers. 페인킬러를 prescribe 하려고 한다. 더 prescribe 하려고 한다. 처방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런 말 안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던 페인킬러는 over the counter 페인킬러였어요.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페인킬러 자체가 소재였기 때문에 페인킬러를 더 처방해 주려고 한다? 아예 안 들어갔죠. C는요? C. Painkillers are more expensive than getting hospital treatment.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X 치셔야 됐던 게 돈 얘기가 아예 1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ospital 트리트먼트를 받는 것보다 더 비싸다. 아예 안 나온 말이었죠. 돈 얘기 안 들어갔고요. D번이 정답. D. Non-pharmacological measures effectively treat minor ailments.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죠. 실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약물적인 치료가 라는 말이 들어갔었고요. 그 문장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됐습니다. 뭐라고 들어갔나요? 비약물적인 방법들이 작은 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D번 같은 게 추론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지문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론 문제가 정말로 추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인퍼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요 8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쏙쏙 핵심 내용 뽑아가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해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